그런데 이런 비슷한 검사를 해본 적 있다고요? 그렇지만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검사랍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를 개발하신 박은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가요?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진로와 학습, 입시를 종합한 최초의 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진로나 학습에 관한 검사를 받아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진로와 학습, 입시에 대한 검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진로나 학습, 입시 검사가 각각 따로따로이고 검사 결과도 따로따로이다 보니 검사를 받은 후에도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과 박사님이신 김도환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를 만들었답니다.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는 내 성격과 흥미, 적성에 꼭 맞는 미래 직업이나 전공 계열들을 찾을 수 있는 진로 관련 검사와 나의 독특한 학습 성격과 학습 동기, 학습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학습 관련 검사, 그리고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찾아보고 원하는 학교의 합격 예측까지 해볼 수 있는 입시 관련 검사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검사를 통해 나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무엇부터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단계적인 실천 전략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와, 정말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 하나면 나 자신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겠네요.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성적뿐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이나 진로 목표 등 자기 관리 영역을 중요시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융합과 종합 능력의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를 통해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그럼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네, 바로 공부 잘하는 상위 1% 학생들의 특징만을 골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진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을 진로 확립형이라 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학생들을 진로 혼란형, 그리고 진로 설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진로 유예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스마트 진로 관련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조사했습니다. 진로 설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진로 확립형 학생들은 평균 61점, 그리고 혼란형 학생들은 56점, 진로 설계가 가장 부족한 유예형 학생들은 평균 53점으로 전체 평균 약 8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와, 진로 설계가 잘 된 친구들이 성적이 좋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또 이 3만 명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검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습 동기를 기준으로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탐구형,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칭찬, 격려에 의해서 공부하는 인정형, 또 억지로 공부하는 수동형의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살펴보니까 학습 동기가 가장 높은 탐구형은 61점,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로 공부하는 인정형은 56점, 억지로 공부하는 수동형은 55점으로 이 친구들의 평균 성적이 총 6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아, 네. 늘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학습 동기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겠죠. 또 공부 방법을 묻는 학습 전략 검사를 실시했는데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몰입형과
공부는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많은 부담형, 공부 방법을 거의 모르고 있는 방임형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도 몰입형은 70점, 부담형은 56점, 방임형은 45점으로 전체 평균이 무려 25점 정도로 차이가 컸어요. 와, 자기 주도적인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높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진로 설계와 학습 동기, 학습 전략을 모두 다 잘 관리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니까요. 73점, 57점, 36점으로 잘 관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무려 평균 37점이 차이가 났어요. 오,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네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죠? 공부 비결은 좋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관리 노력에 있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진로 목표를 갖고 학습 동기를 다지고 올바른 학습 전략으로 공부를 한다는데요. 성적 상위 1%의 학생들의 특성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검사인 스마트 진단 검사. 어때요? 이제 스마트 검사를 통해 내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검사를 마치셨으면 먼저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결과지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는 진로와 학습과 입시를 진단하는 검사인데요. 먼저 스마트 종합 유형을 살펴볼까요? 이 표는 김철수 학생의 종합 유형인데요. 김철수 학생의 진로 설계, 학습 동기, 학습 성격, 학습 전략에 대한 각각의 유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A 불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가운데는 김철수 학생의 진로 학습에 대한 각각의 유형을 종합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A 불비라는 말은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힘든데 겉으로는 슬프지 않은 척 한다는 뜻인데요. 이 학생은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든가 봐요. 이제부터는 스마트 종합 진단 검사로 도움을 받아서 걱정을 날리고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길 응원하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진로와 학습에 대해 살펴보았으니까 다음은 입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이후에 따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목표 대학 현황은 내가 선택한 1, 2, 3순위의 목표 대학과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김철수 학생은 노력과 도전 지원으로 나왔네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건 김철수 학생의 점수가 목표 대학보다 많이 낮아서 많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그래프는 뭔가요, 선생님? 다음은 대학 커트라인의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와 함께 내 점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상한선은 합격 커트라인 중에 가장 높은 점수이고요. 하한선은 합격 커트라인 중에 가장 낮은 점수여서 최소한 하한선보다 내 점수가 높아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내 점수가 목표 대학의 점수에 비교해서 낮다면 좀 더 힘을 내서 열공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 성공 예측도입니다. 성공 예측도는 지금 성적으로 나중에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예측해보는 그래프인데요. 김철수 학생의 경우에 현재 성적은 상위 5%로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진로학습의 자기관리 역량은 상위 25%로 수도권 대학 정도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성적은 높은 편인데 자기관리 역량은 훨씬 낮죠. 네, 자기 관리 역량이 낮으면 그만큼 앞으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자기관리 역량이 높으면 비록 지금은 성적이 낮아도 점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자기관리가 성적 향상의 비결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렇다면 김철수 학생이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요? 네. 내가 어떤 점은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은 부족한지 살펴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종합 역량 분석입니다. 김철수 학생의 종합 유형과 진로 설계, 학습 동기, 학습 전략에 대한 각각의 유형이 나와 있네요. 네. 내가 어떤 점은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은 부족한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종합 역량 분석인데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V 표시되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나의 약점 요인이에요. 약점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또한 강점 요인은 점점 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같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기 관리의 유형과 나의 강점, 약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궁금한 친구들은 성공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단계는 진로 설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요. 3단계는 학습 전략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철수 학생의 경우에 현재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가 동국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점점 성적이 향상돼서 결국 자신이 목표하는 연세대에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성적 향상과 꿈을 이루는 비결은 이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 중에 내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메모해둬야 할 것 같네요.